안녕하세요. 유니타스 라이프의 권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50대부터 나답게 원본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나답게 사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소개할 방법은 간단하지만 단호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왜 단호한 결심이 필요한지는 맨 마지막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목 한계선 팀버라인입니다. 이 팀버라인은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고도 또는 위도의 경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정년을 60세라고 하잖아요. 50대들은 60살을 사회성장 한계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60살을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는 거죠. 자신의 인생의 60살이 수목 한계선처럼 더 이상 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50대부터 60살 이후를 준비하지 않아요. 40대 후반부터 50살 이후의 성장보다는 노후 관리, 노후 자금 관리에 생각하죠. 저는 50대의 가장 큰 위기는 60살 은퇴라는 인생 수목 한계선을 스스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60살 이후의 자신의 삶을 스스로 돈에 연명하게 만드는 거죠. 50살이 되면 은퇴 자금을 걱정합니다. 물론 준비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기본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되죠. 조금만 더 모을 수 있다면, 그래서 묻지마 주식을 하거나 터무니없는 고배당 투자에 기웃거립니다. 자신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부족한 잔액만 보다가 60살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은퇴라는 성장 한계선을 버려야 됩니다. 물론 나답게 살기 위해서라도 은퇴라는 망상을 버려야 됩니다. 이 동영상을 40대가 보거나 아직 퇴직하지 않은 50대가 본다면 은퇴라는 개념을 버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은퇴라는 단어는 마치 행복처럼 유령 같은 단어예요. 분명히 실체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착하게 만들죠. 행복이란 단어는 사람마다 정의가 다르지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행복은 사전적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설명할 수 없는 개념이잖아요. 은퇴를 할 수 없는데 우리는 은퇴라는 단어 때문에 자신이 은퇴를 해야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은퇴가 노후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은퇴의 개념이 없어야만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은퇴라는 단어가 사람들을 고정 마인드셋을 만드는 것 같아요. 은퇴가 없는데 은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더 이상 50년 이후의 삶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죠.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이 있는데 주로 고정 마인드셋은 자신의 능력과 한계가 고정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현재의 한계를 벗어나려지 하지 않죠. 성장 마인드셋은 한계가 없다고 믿고 계속 도전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성과를 낼 때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퇴라는 것이 저는 고정 마인드셋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은퇴의 개념을 없애야 됩니다. 저는 은퇴를 할 수 없는데 은퇴를 강요하고 은퇴 마인드를 주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가스라이팅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40대부터 50대 이후의 삶을 생각해야 됩니다. 50대 이후에 70대, 80대, 90대 준비하지 않는 것은 부족한 연금으로 세팅하는 연명장치일 뿐이에요.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은 거죠. 학교에서는 직장까지 가는 입문교육을 했고요. 직장에서는 생존하는 전투력 교육을 했지만 한 번도 50대 이후의 삶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분야에서 은퇴한 사람과 만나도 배운 적도 없어요. 사실 솔직히 배울 것도 없죠. 그렇다고 유튜브 10개만 정도 보면은 비슷한 주제로 이렇게 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지엽적인 정보가 내가 50대 이후를 살아야 하는 정보가 전부가 된 거죠. 유니타스 라이프 교육과정에 A4 용지 3장을 주고 글자 크기 11포인트로 자신이 알고 있는 50대 퇴직 이후에 필요한 지식을 적어보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A4 용지 한 장을 넣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신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별로 알고 있지 못하는 거죠. 대부분 그냥 느낌과 감정으로 알고 있는 휘발성 지식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한 번도 50대를 연구하고 고민하고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20, 30대까지는 직장이 창살 없는 감옥처럼 느껴질 거예요. 통계적으로 실제로 직장인이 가장 많이 퇴사하는 시기가 1년에서 3년 차랍니다. 물론 직장마다 다르겠죠. 직장을 처음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자율성도 없고 반복되는 일상, 조직에 의한 의사결정, 목표 달성의 압박, 퇴사의 부담, 인간관계의 어려움, 가짜 일에 대한 피로감, 비교와 경쟁 문화 등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직장 문화 때문에 충격인 것 같아요. 1994년에 개봉한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 모건 프리먼이 주인공 앤디의 친구인 레드라는 이름으로 역할 나왔는데요. 레드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이 담벼락이라는 게 참 웃겨. 처음에는 미워하다가 점점 익숙해지지.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결국 의지하게 돼. 그게 바로 제도화가 된다는 거야. 저는 이 제도화가 된다는 거야 이 말이 인생
성장 한계선이를 갖다가 나타내주는 말 같아요. 50대가 되면 조직의 담벼락이 창살 없는 감옥이 아니라 편안한 내 집처럼 느껴집니다. 오히려 이런 획일적인 조직 문화가 안정감을 주죠. 선택의 갈등을 주지 않습니다. 불안해서 더 열심히 다니면서 자신의 존재감과 효용감을 스스로 확인하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50대 이후를 절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50대 이후의 생각이 집중을 떨어뜨린다고 회피하거나 무시하거나 고민하지 않죠. 제도화에서 편하게 살았다는 것은 그 시스템에 의해서 완벽하게 맞춰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제도 조직에서 떠났을 때 엄청난 상실감을 느낍니다. 단지 떠났다고 느끼는 상실감이 아니라 자신이 그곳에 나왔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구조조정을 한 후에 회사가 정상화됐을 때 더욱 기분이 묘해집니다. 자신이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와도 회사가 잘 돌아가는 걸 보면서 공허함에 빠집니다. 드디어 자신도 그 중에 하나였고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여러 복사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붕어빵 거푸집의 붕어빵이라는 의미죠. 은퇴하거나 퇴직하거나 우리는 조퇴한다고 말하는데 조퇴한 50대 이후에 선배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삶이 어떠냐고. 그럼 정말 절망적으로 비슷합니다. 여전히 붕어빵들이죠. 유튜브에 나오는 이야기 한 10개만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문제와 관심거리가 똑같습니다. 이대로 살면은 결국 또 50대 이후도 복사본으로 죽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원본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붕어인지, 내가 얼마나 살 수 있는 붕어인지, 얼마나 클 수 있는 붕어인지 그것을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테이블 축구라는 게임은 조직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열심히 돌려서 공을 넣는 것 같지만 사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대기업에서는 조직의 부속품처럼 일합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기업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화되었습니다. 이 인형들의 표정을 보신 적이 있나요? 표정이 압권입니다. 섬뜩하죠? 복사본 얼굴입니다. 똑같습니다. 50대 퇴직자에 관한 동영상을 보면 비슷한 고민, 비슷한 어려움, 비슷한 삶을 봅니다.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공허합니다. 퇴직해도 비슷한 어려움으로 비슷한 처지로 사는 이유는 여전히 복사본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죠. 놀랍게도 이들은 미래에 대한 걱정은 많이 하지만 자기에 관한 생각은 없습니다. 이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자신을 자신이 아닌 외부의 판단에 의지하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50대, 특히 기업에 다녔던 50대는 외부의 조직과 직급이 자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역할과 정체성이 똑같은 거였죠. 여전히 자신을 바라보는 기준을 외부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외부의 기준에 의해서 자신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진은 교도소 정문에 있는 슬로건들입니다. 희망, 사랑, 미래, 정성 이런 단어가 눈에 띄죠. 혹시 직장의 비전과 가치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나요?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일했나요? 체제화라는 것은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판단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큰 대기업과 중견기업에서 살면서 그러면은 대기업처럼 중견기업처럼 성장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였죠. 그렇게 믿은 것이 바로 체제화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퇴직을 했다면 이제 제도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한 번도 자유를 경험하지 못했던 50대들에게 이 시기는 굉장히 두려워요. 고요한 바다, 정말 깜깜한 바다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막막함과 먹먹함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시간은 단순히 과거에 못했던 일들을 처리하고 즐기고 노는 데 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시간은 일의 끝이지만 자기다움의 시작입니다. 더 이상 역할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아갈 시간이 돌아온 거죠. 이제는 남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남은 50년을 살아가야 됩니다. 앞으로 50년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생각 못하지만 하지만 반드시 상상하지 못한 그날은 옵니다. 50대 퇴직한 사람은 그 누구도 자신에게 신경 안 씁니다. 이제 자신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자신이 결정해야 되죠. 어떻게 무엇을 그것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면 결정을 못해요. 자신이 되는 결정과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일하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앞으로 계속할 건데요. 정말 백신 같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치료가 아니라 병균을 몸 안에 집어넣어서 우리 안에 항체를 항성하는 그런 백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일할 수 없는 시기가 오죠. 노화돼서 더 이상 신체적으로 기능적으로 할 수 없는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일하지만 역할이 변한 시기, 이 가장 크고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예전에는 역할과 자신을 일치했어요. 성장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50대 이후에 다시 취직하면은 단순 노무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소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저씨, 여기요, 뭐 이런 직함을 달면서 사는 거죠. 세 번째는 일하고 싶은데 일이 없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 2, 3 이런 시기가 올 때도 여전히 나에 대한 존중, 나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느끼면서 계속 내가 되는 일을 하고 내가 되는 그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생각하지 않으면은 이때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부터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죠. 50대는 시간이 많습니다. 물론 빨리 지나갑니다. 그러나 50대가 느끼는 그 무료한 시간은 엄청 크고 넓고 깊고 표현을 못합니다. 이 모든 시간을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거기에 집중해서 시간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 시기는 자신의 정체성, 가치,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외부와 비교하고 남과 비교하면서 더 나은 자신을 내가 될 수 있다고 더 좋게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남과 비교가 아니라 나다운 삶입니다. 내가 죽는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는 누구로 죽고 싶은가? 이 질문이 바로 우리 삶의 프로젝트가 돼야 됩니다. 나는 누구로 죽고 싶은가? 이것이 과거의 나를 자유하게 만듭니다. 과거의 나에게서 도망갈 수 있고 그 과거의 나와 결별할 수 있는 질문이죠. 남과 비교하지 않고요. 지금 여기를 살 수 있게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로 죽고 싶은가? 제 지인들에게 30대 너는 지금의 50대의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합니다. 50대는 어떻게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삶이 단순해지고요. 명료해집니다. 사는 것은 누구와 비교하죠. 쟤보다 더 잘 살고 쟤보다 더 멋지게 살고 그러나 죽음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쟤처럼 죽고 쟤보다 더 잘 죽고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수명 연장은 없습니다. 수명 연명이 있을 뿐이죠. 이제 50년을 갖다가 수명 연명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답게 죽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쇼생크 탈출에서 가장 인상 깊은 대사입니다. 서둘러 사느냐 서둘러 죽느냐. 저는 이 말을 갖다가 not aging but becoming 나이가 드느냐 내가 되느냐 이런 말로 바꿔봤는데요. 결국 서둘러 살다가 빨리 죽죠.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50대부터는 서둘러 죽는 것이 아니라 서둘러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내가 되는 훈련을 해야 되고 내가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 영상 시작할 때 오늘의 주제는 50대부터 나답게 원본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그리고 단호한 결심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으로 죽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제 지인 중에서는 나는 빌딩 10채를 세우고 죽을 거야. 나는 100억을 모아서 통장 100억을 보면서 죽을 거야.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럴 욕심이 있지만은 정말 막상 죽는다 그러면은 그런 마음은 사라지죠. 당장 죽는데 그것이 그 사람한테 어떤 가치를 주거나 아니면 어떤 기쁨을 주지 않거든요.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으로 죽을 것인가? 이 질문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남들과 비교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죽음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답게 죽는 거 이거를 가치를 두고 이렇게 살면은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이 질문이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 반대입니다. 더 열정적으로, 더 성실하게, 더 하루하루를 갖다가 즐겁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잘 살 것인가를 고민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이 우리 바로 그 고민의 증거죠. 만약에 잘 살았다면은 좋을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삶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후회했다면은 한번 목적을 바꿔보세요. 어떻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고 살아보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